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방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졌다라는 것은 이때 이렇게 3월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빠졌을 정도의 엄청난 하락, 실제로 수치상의 하락이라기보다는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상승장을 경험하고 계시다가 최근에 이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장대 음봉을 지금 목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만들면서 체감하는 어떤 그 하락의 크기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주 단위로 이렇게 음봉을 좀 맞으면서 뺐던 것은 많이 없었죠.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참여자분들에게는 아마 받아들이실 때 굉장히 좀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미국발 이슈가 가장 큰 시장에서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요소라는 것은 미국에서 뭐 아시겠지만 11월 3일 대선이 있습니다. 이제 그 대선에서 뭐 민주당, 공화당 각각 후보로 이제 바이든 그리고 트럼프 이렇게 대통령 후보자가 아마 나올 것인데 이제 거기서 실질적으로 어느 쪽에 조금 더 강하게 미국에서 더 힘을 싣고 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비등비등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요소들을 시행하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이를테면 현재 코로나가 아직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 FOMC에서 크게 더 확대시킨 부분은 없고요. 아울러서 원달러 환율에서 워낙 강세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미국의 어떤 이슈들,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뭐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미국 상황에서는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울러서 미국에서 또 백신을 승인하거나 이렇게 할 때 조금 더 FDA 쪽에서는 조심스럽게 긴급 승인을 쉽지 않게 하겠다라는 또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현재 국내 시장을 끌고 왔던 바이오 제약주 대부분들이 백신 아니면 치료제에 가진 이슈를 붙어가지고 상승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슈가 딱 뜨고 나니까 불안불안한 거죠. 아시겠지만 뭐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현재 뭐 브라질이나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임상 재개가 됐지만 그렇지만 미국은 재개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오늘 존슨앤존스 쪽에서 임상에 대한 부분들, 뭐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사가 나왔지만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 이 바이오 제약주들이 상당히 좀 이 상승분에 대한 차익분을 많이 좀 반납을 하고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셀트리온 삼형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시장과 함께 좀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좀 계속 빠진 이 움직임이 어디까지 정말 더 빠질 수 있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은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2200포인트까지도 지금 열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빠진다라고 하면 뭐 수급이 조금은 들어올 수 있겠지만 기관에서 계속 팔고 있잖아요. 기관에서 계속 그냥 팔아서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이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는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승폭이 만만치 않다.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런 투심이 좀 안정이 되려면 제 생각으로는 우선은 추석 연휴가 좀 지나고요. 그리고 11월 3일 미 대선이 완전히 끝나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 전까지는 변동성이 좀 심한 시장을 맞이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반등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제 과매도권이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뭐 지금 사실 시장에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 보유한다. 이건 상승의 반등이 좀 나올 때, 반등이 좀 나와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때 그때 좀 비중을 줄이고 약간 손실을 보더라도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계속 떨어지는데 그걸 그냥 팔 수는 없다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정말 잘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느냐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오늘 사실은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62평선 좀 지켜주면서 갈 줄 알았는데 코스닥이 62평선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62평선 깨면서 좀 밀렸기 때문에 양시장 모두 지금 굉장히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그냥 손절하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등 시점이 분명히 나와줄 텐데, 이제 그 시점쯤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면 그때 좀 비중 줄이면서 축소하고 현금 보유를 조금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종목별로 뭐 한 종목에 몰빵하신 분이 아니라면 종목별로 적당한 손실이 너무 크지 않은 종목 위주로, 그리고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종목을 빼고 그렇게 좀 비중을 축소하는 시기가 좀 올 것이다. 반등을 좀 해주면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세트리온머처 먼저 보면 매동이 지금 3일째 지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뭐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100만 1000만 억이니까 외국인이 무려 133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샀죠. 굉장히 좀 많이 산 거고요. 외인이 순매수, 죄송합니다. 수량으로 봤네요. 죄송합니다. 예, 금액 어쩐지 너무 좀 많더라고요. 예, 금액으로 보면 341억 순매수했고요. 그리고 외인이 360억, 175. 그러니까 거진 3일 시장이 쭉쭉 밀려버렸을 때 이제 개인은 매도를 쳐버리고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진짜 못 버티겠다 했을 때 외인은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는 외인들의 수량이 나오면서 또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면서 또 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에서는 이제는 과매도권으로 좀 진입을 해서 외인들도 자금을 좀 풀어서 지금 흡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기관이 이 연속적인 순매수가, 이 순매도가 언제쯤 멈추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 정도까지 빠질 건 아니거든요. 122평선 깨버리고 이렇게 3일 내내 나올 건 아니고, 저는 정말 많이 빠져도 120평선 지켜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금 3일 내내 좀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셀트리온이 이때 이렇게 양봉을 세웠을 때 여기까지 빠져버렸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빠졌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셀트리온만 문제냐? 아닙니다. 지금 전체 바이오 종목들 대부분이 많이 빠졌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용으로 들어와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조금은 지켜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는 것보단 차라리 셀트리온을 정리하고 그 남은 어떤 금액으로 다른 튈 때 확실히 올라갈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투자해서 상승분에 대한 차익으로 하락분에 대한 그런 손실을 많이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렇게 움직이셔도 됩니다만, 이렇게 지금 많이 빠진 상태에서 계속 보유하고 계신 상태에서 이걸 손실을 이 윗구간에 있는 분들이 하신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최소한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와줄 때에 그때의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 보유하는 금액을 늘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 하나 정말 단타로 데이트레이딩해서 직장인분이 아니라 전업으로 해가지고 파고 사고 해서 뭐 오늘은 텔콘, 뭐 오늘은 빅텍, 뭐 어제는 뭐 모트렉스, 막 이렇게 단타로 막 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빠진 시장에서 직장인들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니면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권에서 아마 계실 텐데, 시장이 이렇게 밀린다라는 것은 오히려 한번 털고 가는 것도 전 괜찮다라는 좀 생각을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증시자금이 보면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신용 잔고가 늘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뭐 조금 줄긴 했습니다. 17조를 지금 깨지 않고 있는데 좀 사실은 우려스럽습니다만, 내일은 또 25일 또 월급날 아닙니까? 또 더 자금이 더 들어와가지고 아마 투자가 더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번 주까지는 조금 많이 밀릴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추석 전까지 깜짝 반등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그리고서 이제 조금 시장이 조금 안정화를 좀 찾으면서 미국 시장의 눈치 보면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런 상황에서 차트에 대한 움직임을 말씀드린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도 최소한의 한 25만원 정도 라인까지는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밀린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과매도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담으면서 가야 될 시점이 이제 오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한 3등분 4등분 할로 해서 조금은 이제 담아줘야 될 시점이 아니겠냐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토캐스틱 상으로도 보면 과매도권에 이미 진입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내일 정도 음봉으로 좀 시작했다가 아랫꼬리 달고 위로 올리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는 조금 반짝 반등을 좀 하면서 이쪽 라인을 좀 지켜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이게 120평선 깨졌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최근 시장이 얼마나 안 좋냐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장중에 매동에 따라서 장중에 뭐 외인과 기관이 좀 사주고 개인이 매도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면 바로 이게 종목에 반영이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를 정말 잘 보면서, 지수를 보면 종목이 보인 정도로, 그 정도로 지수와 종목의 움직임이 커플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심히 좀 살펴보시면서 언제 과연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서고 외인이 양시장 모두 순매수 해주겠느냐, 그때가 반등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제약입니다. 제약이 그래도 이게 그나마 좀 떨어진 폭은 강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셀트리온에 비해서는 덜 뭐라고 할까요, 좀 덜 아플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움직임으로 120평수 깼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개인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때 제약 같은 경우에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미 손절을 못 하시거나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등이 나올 때 비중 축소를 좀 해놓으시고 그리고 조금 지켜보시는 게 맞고, 이 정도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많이 떨어지면 89,000원 이 정도 라인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지수의 반등 시점이 곧 나올 때 그때 일부분 조금 어느 정도 줄여 놓으시고 다음 시장을 좀 맞이하시는 게 맞다. 더 밀려도 오히려 그 현금들을 활용할 수 있게요.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매동으로 보면 그래도 어쨌든 금액상으로는 순매수를 꽤 한 일주일 정도 가까이 이 지금 셀트리온 제약은 외인이 좀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역시 문제예요. 지금 여기도 금투와 투신에서 들어와 주면서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매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인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빠지는데 지수와 아마 연동돼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조금 오늘 굉장히 좀 참기 힘드셨겠습니다만,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좀 홀딩하면서 지켜볼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좀 반등이 좀 나올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역시 뭐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하루 이틀 내일까지 조금 더 한번 견뎌보신다면 조금은 다음 주에는 그래도 추석 전에 반짝 좀 반등이 나가지 않겠니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지금 이게 여기도 지금 이 라인까지도 지금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이 셀트리온 삼형제의 문제라면 말씀을 드려서 정리하자 뭐 이렇게 하겠는데, 지금 이 거래량도 보면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으면서 지수의 빠짐 때문에 그냥 쭉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손절 대응한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매매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제 방식을, 제가 해온 방식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저는 한다라는 걸 그냥 저도 공부하면서 말씀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사실은 제 기준으로는 이 캔들의 상단을 깨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9만원 정도 라인은 빠져도 이게 버텨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가 여기서 못 버텨주고 밀려버렸기 때문에, 물론 거래량이 심하게 실리는 건 아닙니다만요. 그래서 그런 생태라서 조금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하락한 상황에서는 반등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거래량이 좀 없으면서 아마 뭐 보합권 정도 마감하고 이렇게 빠진 이상은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한번 반짝 반등을 해주면 그때에 일부분 조금 약간의 비중을 좀 줄이면서 종목별로 그렇게 좀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조금은 현금 혹시 있으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제 뭐 내일 정도에 조금씩은 이제는 좀 담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셔가지고 좀 매매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얘도 지금 이제 외국인이 3일째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129억, 176억, 58억. 전에 완전 많이 살 때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좀 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기관이 좀 돌아서면서 외인의 순매수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저는 셀트리온 삼형제는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 그런 방식으로의 대응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뭐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요. 모든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투자자분들, 어떤 전문가분들도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쉽게 그냥 시장을 떠나거나 손절하거나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발 이슈가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선별적으로 치료제나 백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는 시장이 좀 반등할 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세게 반등을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좀 지켜본다면 괜찮은 좀 반등의 시기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완벽하게 예측을 할 수 없겠죠.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렇고 많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참여하면서 이런 시장 저런 시장 겪어보면서 강한 상승만큼 또 조정은 필요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숨고르기 좀 하시고 내일 장을 좀 맞이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부디 좀 오늘은 나스닥 어제 3% 빠졌는데 오늘은 좀 올라주면서 좀 마감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너무 빠지네요. 그리고 기관들도 너무 순매도 하니까 열이 받습니다. 뭐 펀드에 대한 뭐 개인의 그 환매 때문에 그 펀드에 대한 그 개인이 좀 펀드를 팔고 개인 투자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환매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거 너무나 많이 지금 기관이 거래일 동안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좀 짜증이 납니다. 기관 좀 짜증이 나지만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다 지나간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녁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